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한 날씨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계속되는 하락과 악재 속 많은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된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도 연락이 와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망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똑같이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듣는 분들도 있는 반면 어떤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듣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과도기적 시점, 여러분들과 제가 투자를 하며 이를 견딘 투자자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경제적 자유에 다가갈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속 이 하락의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죠.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압박 요인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금리 인상의 가능성 또한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블록체인 전문가는 BTC 가격 압박 요인은 미 연준 금리 인상이다. 하지만 이 인상 가능성 또한 제로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추 블록체인 연구소 홍슈닝 소장의 경우는 웨이보를 통해 현재 BTC 가격을 압박하고 있는 유일한 요인은 아마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지 어떠한 규제 정책은 아닐 것이다.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조차 제로에 가깝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의 하락으로 많은 이유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들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죠.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은 흔들리고 있지만 펀더멘탈, 내재 가치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대출을 통해 투자를 했던 자산들을 팔고 다시 이제 빚을 갚기 때문에 달러가 다시 시장에서 회수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에 자산의 증가세가 꺾이며 시중의 통화량이 줄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감소세를 겪게 되는데요. 현재 미국의 물가가 많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한들 이는 비단 비트코인 암호화폐뿐 아닌 대부분의 자산들이 겪는 현상이기에 내재 가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과 동시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서 다시 금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전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보여드렸었는데 현재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경우는 장외 거래를 통해 오히려 이러한 시점 비트코인의 저점 매수세가 6일 만에 10배가 증가하며 떨어진 이 시점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과 같은 결을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친화론자이자 억만장자로 유명한 쌍둥이 형제이죠. 이제 윙클보스 형제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퍼드는 무시하고 팩트에 집중하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니 창업자는 기관 암호화폐 시장 진출 중이다. 퍼드를 무시하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타일러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 창업자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퍼드는 무시하고 팩트를 고수해야 한다. 주요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트윗은 저렴하다. 중요한 것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수많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과 자산 운용사들이 실제적인 투자 러시뿐 아니라 사업까지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는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닿지 않는 것은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들의 가격의 움직임은 미미하지만 좋지 않은 소식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기 때문인데요. 타일러 윙클보스가 이야기를 하듯 지금의 이런 상황 속 퍼드는 무시하고 팩트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하실 때 가격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의 변동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타일러 윙클보스 또한 비트코인의 억만장자이죠. 엄청나게 많은 암호화폐를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에 본인의 자산 또한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분명 마음이 아프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초기 투자자로서 수많은 변동성을 겪었고
역경을 헤치며 결국에는 가격은 가치에 수렴한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 하나에 집중한 결과 아프더라도 멘탈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조급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해지지 않으려면 가격의 변동에도 크게 무리 없는 금액이 투자가 되어야겠죠. 1년 뒤에 써야 되는 돈, 대출받아 투자한 돈의 경우는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 코인에 몰빵하는 투자는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좋다고 생각한 코인이 실제로는 잘못 생각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자산의 100배가 되었을 때도 지금의 투자 방법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자산의 성장에 맞게 투자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투자는 인생이고 철학입니다. 이 더럽고 치사한 자본주의 세상 속 자산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자산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산의 증식, 가장 빠르게 증식시킬 수 있는 수단이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가격 하락이 마음 아프시겠지만 이는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시장의 내재 가치를 계속해서 확인하시며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시다 보면 확장되어 있는 시장과 더불어 성장해 있는 본인의 자산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 기관들이 비트코인뿐 아니라 엄청난 수를 매집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얼마 전 가격의 하락에도 꾸준히 매집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2018년 1월 이후 최고치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이터에서 이더리움 10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 2018년 1월 이후 최고치이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멘트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 10만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 거래가 지난 2018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더리움의 경우는 9일 전 최고 4,358달러를 기록한 뒤 최대 2,015달러까지 하락했다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모두 아시다시피 플랫폼 코인으로 생태계 구축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넓혀가고 있죠. 기능적인 측면 비트코인과는 사실상 확장판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넘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상징성, 네임밸류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더리움에 관해서 강세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애널리스트나 암호화폐 관련 산업군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 신사의 나라이죠. 영국의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더리움의 강세 발언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암호화폐 규제 여건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의회 의원이 이더리움에 강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실험이 허용되는 규제 여건을 또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보수당의 토머스 투겐다트 의원의 경우는 영국 하원 의회에서 세계 금융이 크게 변하며 이제 정부가 보다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연설에서 투겐다트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19세기 국회 의사당에서 발생한 대화재가 의사당뿐 아니라 낡은 질서를 무너뜨렸다 지적을 하며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제한이 사라지고 통화의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방향이 크게 바뀌고 이후 번영이 생기는 계기가 됐다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강력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후 여왕의 연설에서는 통화 및 경제 성질의 변화와 다양한 형태를 가진 암호화폐의 혁신성을 거론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을 하며 지금이야말로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 이 의원의 경우는 트윗을 통해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장래의 거래나 리스크 공유를 형성하는 계약과 계약과 통화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의 플리프닝이네요. 근데 말이 어렵네요. 플리프닝을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플리프닝이라는 것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역전하는 현상을 플리프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이 가운데 이제 영국의 혁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경제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법 제도에서 배울 수 있도록 재무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 정도에서 밑에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넘어가겠다 말씀드리지만 이 밑에 내용 또한 요약할 필요 없이 모두 중요한 내용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경우는 이 회의뿐 아니라 다른 회의에서도 같은 결을 하며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폐 시대에는 종반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은행이 계약의 형태로 대출해주는 전자화폐 시대이다. 다음에 올 단계는 암호화폐가 가져올 금융의 분산화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금융의 분산화를 큰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본질은 비트코인이나 기타 여러 코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리스크를 공유하고 직접 교환하는 수단을 갖는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통화로서가 아니라 교환 수단으로서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개인 간의 신뢰를 쌓아 올리고 온 세상의 신뢰를 쌓아 올려 리스크와 번영의 고유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말이 많이 꼬였던 것 같은데 현재 의원이 이야기하는 방향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최초 비트코인의 발행 목적에 관하여 정확히 이해를 하며 발언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암호화폐 시장을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서만 봐왔던 우리에게 다시금 경종을 울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이제 움직임은 중앙정부의 신뢰가 무너진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하여 국가의 화폐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암호화폐가 실제적인 화폐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눈으로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 유럽연합에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하여 2억 달러 상당의 채권 발행을 통해 다시금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될까요? 지금 걸어가는 길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지만 향후 암호화폐 시장이 실제로 화폐 역할을 할 세상도 그리 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기관 투자자들을 시작으로 수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어 왔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을 음지에서 양지로 올릴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이죠. 이러한 인식의 변화 속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으로 바뀐 줄만 알았던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경우 얼마 전 CEO가 직접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고객들은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관심이 없다 이야기를 하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었는데 CEO에게도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암호화폐의 비트코인의 자산 속성을 재평가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 자산 속성 재평가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크립토에 따르면 1년여 전 이제 암호화폐가 자산군이 아니라고 평가했던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의 자산 속성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는 트위터에 유출된 골드만삭스의 발표 예정 이제 암호화폐 보고서 일부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고 하는데 유명 애널리스트죠. 알렉스 크루거의 경우는 암호화폐는 새로운 자산군이라는 제목의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스크린샷에 이제 트위터를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보고서가 며칠 안에 골드만삭스 웹사이트에 전체 공개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며 암호화폐 보고서에는 투자회사 갤럭시 디지털의 창업자 노보그라츠,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 등 업계 인사들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에서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신뢰할 만한 투자자와 기관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식적인 자산군으로서의 입지가 굳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모여 암호화폐 시장을 스타트 라인에 서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나 초기 시장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들은 너무나 넘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최초 발행 목적이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이지만 현재 걸어가고 있는 길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자산, 디지털 에셋 쪽으로 입지를 확고하게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 미국의 전 재무장관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디지털 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미국 재무장관인 암호화폐 디지털 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국가경제위원장 재무장관을 역임한 로렌스 서머스의 경우는 암호화폐가 디지털 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블룸버그 TV 월스트리트 위크에 출연하여서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금시총액의 3분의 1 수준에 도달한다면 현 수준에서 상당한 가치 상승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암호화폐가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기존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다만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는 전체 경제에서 중요하지 않으며 메이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금 시가총액의 단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죠. 현재 비트코인을 금 대체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조금 약해졌다는 견해들도 있지만, 이러한 견해들 또한 비트코인의 ETF가 정식 승인이 되게 되면 순식간에 바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작은 변동성에 낙심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점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장에 확신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큰 악동, 악동이 아니죠. 이 정도면 거의 악당이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글로벌 1위의 자동차 회사의 CEO이자 도지코인의 아빠라고 불리우는 외국인 최초 우리나라 국민청원에 사용을 시켜달라는 글이 올라온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손바닥 뒤집듯 너무나 가벼운 언행과 발언들을 계속하며 많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현재 잃을 뿐 아니라 테슬라 주식 또한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했으면 이제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새 입이 근질근질했던 것일까요? 트위터상에 글을 남겼는데 어떠한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 아빠,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이제 싸움에서 나는 암호화폐를 지지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에게 암호화폐 때문에 당신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머스크는 진정한 싸움은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와의 싸움이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나는 암호화폐를 지지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고 있는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쓰면서 컥대면서 쓰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현재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애널리스트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순탄하게 상승하며 긍정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자리를 잡으려는 이 시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도지를 포함한 개판으로 만들며 회방을 해놓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환경 문제로 비트코인을 다 판다고 했다가 또 사실은 안 팔았지롱 이렇게 하질 않나 투자자들을 기만하며 시장을 기만하는 행태들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 측면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직면했어야 할 문제들을 조금 끌어당겨 왔다는 관측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아무 말도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의견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인물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 GBTC를 운용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창업자 베리 실버트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요 몇 달간 가장 핫했던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없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설립자는 도지코인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일론 머스크가 없이 살고 번성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CEO 베리 실버트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도지코인보다 더 실용적이고 존재하는 프로토콜 토큰이 50개 이상 있다. 커뮤니티는 지금부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살아남으면 우리는 그것을 지원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속뜻은 도지코인은 정말 아무 쓸모가 없다. 오로지 일론 머스크의 영향으로 오른 것인데, 만약 그럴 일 없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손절을 치고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과 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유지한다면 그때는 우리의 펀드에 편입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과연 앞으로 일론 머스크는 어떤 또 행보를 보이며 도지코인은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이제 12포인트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자산군 중 가장 내재 가치가 높으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경제적 자유에 가장 빠르게 부의 추월 차선을 탈 수 있는 것이
것이 이 암호화폐 자산 시장입니다. 그러려면 조급해하지 말아야겠죠. 절대로 대출받아 투자하지 마시고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여유 자금으로 가격이 상승하나 오르나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5년 뒤, 10년 뒤 성장해 있는 암호화폐 시장과 더불어 확장되어 있는 성장해 있는 여러분들의 자산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